특수 감각은 일반 감각과 달리 수용체가 특별히 분화되었고 특히 복잡하고 분화된 그러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감각 신경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1 혹은 2, 7, 9, 10 그리고 제3 뇌신경을 통해서 CNS로 정보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각 같은 경우는 제2 뇌신경을 통해서 신경 정보를 시각 중추까지 보내주고, 제7, 제9, 제10 뇌신경은 혀의 각 위치에 따라서 위치별로 7뇌신경, 9뇌신경 혹은 10뇌신경을 통해서 미각 중추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후각은 제1뇌신경을 통해서 후각 중추로 보내고, 청각이나 평형감각은 제8뇌신경을 통해서 중추로 신경 정보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눈은 이 두개골 안쪽에 이제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기 쉽지 않은, 잘 손상을 받지 않는 그러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은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감각기관인데, 기본적으로 발생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눈에 특히 레티나 망막 같은 경우에는 외배엽 중에 신경 외배엽으로부터 이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브레인이 밖으로 이제 익스텐션 돌출되어져 나온 그러한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른 렌즈나 이러한 눈의 어떤 시각기관은 일반 피부가 발생학적으로 이제 외배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렌즈는 외배엽이지만, 그 중에 이제 망막 같은 경우에는 신경 외배엽이고, 이게 브레인이 밖으로 익스텐션 뻗어 나온 그러한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 감각기관인 눈은 기본적으로 빛을 감지해주는 그러한 수용체 막,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런 코니아 각막, 수용체 막과 그리고 이 망막의 상을, 이미지를 포커스, 초점을 맞춰주는 렌즈 시스템, 이 렌즈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어떠한 구성성분이냐면, 이 망막에서 생성된 빛을 전기적인 에너지, 액션 포텐셜로 전환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광수용체 세포로부터 양극세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경절 세포로 액션 포텐셜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액션 포텐셜이 강글리온 셀의 엑손을 통해서 중간에 이 옵틱 디스크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시스템으로 이 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감각기관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떤지, 우리가 형태학, 즉 눈의 해부학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눈은 세 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을 우리가 공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안구의 거의 안쪽에 대부분 한 5분의 4, 6분의 1 정도를 공막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막은 흰색에, 그리고 가장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보호막으로서 결합 조직으로 되어져 있고, 이제 두개골 안쪽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출되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맑고, 이제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맑아야 되겠지. 맑고, 그리고 중층, 평평, 상피 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보통 포유류에서는 5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고,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막, 여기 보면 하나의 막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보면 4개 혹은 5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구 쪽으로 공막이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부분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공막,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맥락막, 안쪽에 있는 망막, 모두 중간에 끊어져 있는 그 부위를 우리가 옵틱 디스크, 시신경 원판 혹은 시신경 원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막을 우리가 코로이드, 맥락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맥락막은 어떤 맥관층, 그리고 색소층, 상피 세포막으로 되어져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색소가 있기 때문에 안에 암실, 그 컴컴한 다크룸을 형성해 주는 것은 이 맥락막으로 인해서 암실을 이루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안쪽이 망막이죠. 레티나. 그래서 이 레티나는 크로이드, 맥락막의 안쪽이고, 이 부위에 광수용체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중심을 해서 이쪽에 이제 코가 있고 이쪽에 또 다른 그러한 그 안구가 있죠. 그렇게 되면 중간을 쫙 잘라서 이 중간으로부터 바깥쪽을 템포럴 레티나, 요 레티나 중에 바깥쪽 가측 망막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뭐 템포럴 축두 망막이라고 얘기하고, 이 안쪽 코 쪽을 우리가 나살 레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나살 레티나에서 보는 시야 구역과 템포럴 레티나에서 보는 시야가 다르고, 또한 이러한 부위로부터 이 레티나에서 생성된, 망막에서 생성된 빛에 대한 정보가 액션 포텐셜, 전기적인 정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전기적인 정보가 옵틱 디스크를 통해서 그 강글리온 셀의 신경절 세포의 축삭이 이 옵틱 디스크를 벗어나면서 옵틱 너브, 제2 뇌신경이 되어서 이게 비주얼 코텍스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옵틱 디스크에는 공막, 맥락막, 그리고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 없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는 빛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되어져 있고, 다음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위인 앞부위인 렌즈. 그래서 우리가 렌즈, 우리말로는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카메라에서는 우리가 흔히 렌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렌즈는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탄력적인, 그리고 안에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탄력적인 그러한 그 캡슐, 피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렌즈의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이 빛이 들어오고, 또한 레티나의 어떠한 그러한 물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 상당히 그 탄력적인 막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부착되어져 있냐면 거리 인대를 통해서 요 기저부에 있는 뭐 모양체 근육, 어떤 수축성 근육성 구조물인 그 모양체 근육에 의해서 요게 거리인대에 요 수정체가 이제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렌즈 앞쪽에 이제 모양체 근육, 어떤 근육성 그 구조물로서 그 홍채가 있죠. 그래서 색소층인 홍채가 있는데, 이 모양체 근육은 근육성 구조, 그 홍채의 기저부에 있는 근육성 구조물로서 이 모양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렌즈의 쉐이프 체인지, 형태, 즉 오목하게 혹은 볼록하게, 혹은 뭐 볼록하게 오목하게는 아니고 볼록하게 혹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양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보게 되면 이 모양체 근육을 통해서 렌즈가 부착되어져 있고, 그 앞쪽에 이제 그 홍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홍채와 렌즈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을 우리가 후안방, 포스테리어 챔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쪽 그 각막과 렌즈 사이에 있는 그 모양체, 그 홍채를 경계로 해서 그 앞쪽을 우리가 전완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전완방과 후완방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안방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방수가 있는데, 이 안방수의 생성은 요 뒤쪽에 있는 이제 모양체 근육의 모양체 돌기로부터 생성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리스, 홍채에 의해서 홍채가 이 앞쪽에 채워져 있는데, 이 홍채는 색소 구조물,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확장근, 딜레이터 스무스 머슬과 그리고 콘스트릭터 스무스 머슬, 어떤 확장성 평활근과 그리고 수축성 평활근에 의해서
그 확장성과 그리고 수축성에 의해서 요 안에 동공, 퍼퓸의 그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것은 뭐에 의해서? 그 바깥쪽에 있는 그 렌즈의 바깥쪽에 있는 아이리스, 홍채의 근육에 딜레이터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콘스트릭터 스무스 머슬인 그 아이리스가 수축하게 되면 동공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런 으로 인해서 요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요 퍼퓰의 사이즈에 의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 안방수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안방과 그리고 후안방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안방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방수는 보게 되면 모양체 근육 요 부위에 그 후안방의 모양체 그 근육 부위에 그 손가락과 같은 돌기물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실리아리 프로세스, 모양체 돌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양체 돌기에서 뭐 소듐 이온의 어떤 능동적 수송을 통해서 이제 그 안방수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후안방에서 전안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전안방에서는 다시 어디를 통해 흡수가 되냐면 그 공막에 있는 정맥동, 비너스 플렉서스, 혹은 뭐 트라베큘레, 혹은 그 슈렘간, 이쪽 부위에 있는 슈렘간, 정맥동으로 이제 다시 이제 흘러나가죠.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눈구석, 그 레터럴 캔터스 부위에 그 레크리멀 그랜드, 눈물샘에서 이제 그 눈물이 생성이 되죠. 눈물샘에서 눈물이 생성이 되어서 어디로? 그 각막, 코니어 부위로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러게 흘러오게 되는데, 이것의 주된 기능은 항균 작용, 그리고 각막을 청소하는 크리닝, 그리고 모이스터닝, 그러니까 촉촉하게 해주는 성분이 이제 눈물인데, 이 눈물의 약 95% 정도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 플라즈마 컴포넌트, 여러 가지 혈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눈물샘에서 눈물이 생성될 때는 그 부교감 신경계에서 지배를 받고 있고, 나중에 생성된 눈물은 요 그 코 쪽, 그 나소 레크리멀 덕, 그 코 눈물관을 통해서 코 쪽으로 이제 그 흡수가 되어져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나중에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서 이제 그 분비물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검안경 검사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검안경인데, 그 눈에다가 그 산동제를 점안을 하고 보통 한 2, 30분 후에 이제 그 산동이 되고 나면 이 검안경 검사를 하는데, 그 동공을 통해서 안구의 내측면에 해당하는 안저부를 관찰해서 유리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리체라든지 아니면 그 시신경 원판, 그리고 망막, 또 혹은 뭐 맥락막 등에 있는 그런 그 레티날 베슬, 그 혈관의 이상 유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검안경 검사죠. 그래서 검안경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포비아라는 부위, 나중에 이제 포비아 관해서도 공부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부위가 그 시신경 원판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죠. 그래서 요 부위를 통해서 그 레티나에 있는 그러한 그 신경 정보가 그 강글리언 셀 엑손이 이쪽 그 망막으로부터 이쪽 그 브레인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검안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공부한 것처럼 여기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홍채 아이리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모양체 근육이 있죠. 이 안저 부위에 있는 그런 그 근육성 구조물. 그래서 이쪽에 그 거리 인대. 그래서 거리 인대를 통해서 렌즈가 이제 걸쳐져 있고, 요 모양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요 거리 인대는 인대니까 길이가 변하지 않고, 요걸 잡아당기면 요게 더 이제 평평하게 되고, 요게 약간 이완이 되면 요게 볼록한 형태가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와서 이쪽에 그러한 그 초점을 맞추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그 실리아리 프로세스, 모양체 돌기에서 안방수를 분비하고 후안방, 전안방, 그리고 전안방에서
정맥관을 통해서 이 슐렘관이라는 정맥관을 통해서 이제 그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죠. 안방수가.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이 홍채, 홍채와 홍채 사이를 우리가 퍼퓰, 동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동공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고, 이 검안경도 마찬가지로 이 동공을 통해서 이 안쪽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혈관, 특히 이제 모세혈관에 어떤 출혈이 있는지, 충혈이 있는지 등을 우리가 어떤 그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의 이상 유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안경 검사를 통해서 황반에 어떤 변성이 있는지, 아니면 녹내장, 그리고 망막의 어떤 박리 상태, 그리고 망막에 어떤 그 출혈, 충혈이 있는지, 그리고 망막에 어떤 그 열공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병적인 상태를 그 검안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의사들이, 임상 수의사들이 이제 그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눈, 그 시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카메라의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망막이고, 그리고 수정체, 그 렌즈는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이제 렌즈가 있죠. 그리고 그 홍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그리고 이 동공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홍채는 조리개 역할을 하고 있고, 수정체는 렌즈, 그리고 눈꺼풀은 이제 셔터와 같은 그런 역할, 망막은 이제 필름과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필름에 어떤 또렷한 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 렌즈를 사용하듯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그 렌즈, 수정체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요 망막에, 이 상의 망막에 맺히는 그러한 그 상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그 렌즈의 형태를 이제 변화시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정한 거리로부터 그 망막에 그 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렌즈는 쉐이프 체인지, 형태를 이제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그 렌즈가 이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렌즈는 그 안에 이렇게 생긴 렌즈 안에는 그 젤리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그러한 그 물질이 채워져 있고, 그 캡슐, 그 렌즈의 캡슐, 피막은 상당히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렌즈죠. 그죠? 앞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렌즈는 뭐에 의해서 모양체 근육에 고정이 되어 있냐면 거리인대, 서스펜소리 리거먼트. 이건 인대. 그럴 때 인대는 길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인대로 거리가 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모양체 근육이죠. 그래서 모양체 근육은 서큘라, 이런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게 오므라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수정체를 당기는 힘이 적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렌즈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안에 젤리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이 모양체 근육이 이제 이완을 하게 되면 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거리인대가 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게 평평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그 편안한 상태에 이러한 그 안정 상태의 아이에서는 거리인대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편안한 상태에서는 거리 인대를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렌즈가 평평해져요. 평평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빛이, 그 굴절이 이제 평평하게 되니까 굴절의 어떠한 빛의 굴절이 이제 적어지고, 일반적으로 한 20피트 정도 떨어져 있는 물체, 여기 있는 이 물체가 여기 한 20피트 정도 된다 그래요. 한 6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6m 정도 되는 거에서는 이게 상이 이렇게 또렷하게 잘 맺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6m가 아니라 한 3m 정도 당겨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겨지게 되면 이때 이 렌즈의 요 모양체 근육이 신속하게 수축함으로 인해서 요걸 더 이렇게 볼록하게 형태를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요게 이제 요 가까이 있는 거리에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요게 더 구형으로 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형태가 더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체 근육이 신속하게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양체 근육의 안쪽의 직경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기는 힘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요 모양체가 그 렌즈가 수정체가 이제 오목하게 되죠. 볼록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렌즈가 스페리컬 구형 형태 볼록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안에 또렷하게 이제 형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볼록하게 돼서. 그런데 보통 40세 이상 되게 되면 렌즈의 탄력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볼록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덜 볼록한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요 형태 요쪽에 제대로 초점이 안 맞춰지게 되고 초점이 이 뒤쪽에 맞춰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럴 때 그 노안이 생긴다 그러죠. 40세 이상 되는 경우에. 어떤 40세 이상 되는 경우에 이런 모양체 근육이 수축을 한다 하더라도 렌즈의 탄력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쪽에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또 이 물체가 다시 또 6m가 되게 되면 노안이 있는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이렇게 이완을 해서 요것을 당겨준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도 이게 평평해져야 되는데 평평해지지 않고 아직도 이제 볼록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상이 맥히고 요 뒤쪽엔 어떠한 그런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춰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노안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 생기는 거예요? 렌즈의 탄력성의 감소에 의해 생기는 그런 흔히 이제 사람에게서는 40세 이후에 렌즈의 탄력성의 감소로 인해서 갑자기 정상적보다 더 물체가 앞에 있거나 혹은 이 앞에 있던 물체가 좀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 신속하게 렌즈의 탄력성에 의해서 렌즈가 볼록하게도 되고 아니면 평평하게 신속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신속함이 없어짐으로 생기는 그러한 어떤 노화 현상에 생기는 그러한 안구를 우리가 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돋보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수정체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볼록 렌즈로 혹은 오목 렌즈로 이렇게 변화도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빛이 밖으로부터 안구 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맑아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수정체가 상당히 이제 혼탁한, 그래서 불투명하고 칙칙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병적인 상태를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떤 얼룩진 것처럼 희미하고 흐려지고 또한 급기야는 이제 시력 장애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시력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백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초음파 수정체 유화 흡인술이나 아니면 수정체낭 외 적출술 등을 통해서 백내장을 제거해 줘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백내장이 있는 경우 심한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건물 아름다운 그러한 야경을 볼 수 없고 막 이렇게 뭐가 흐려지고 희미하고 시력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백내장 그러한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망막에서는 빛을 감지하는 그러한 세포를 포함해서 5종류의 그러한 셀 타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피부에 있는 체세포성 수용체와 달리 그 망막은 이러한 말단 그 피부 조직이 아니라 그 신경계의 일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학적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그 수정체나 아니면 이러한 장기들은 피부가 발생하는 그런 그 외배엽에서 유래했지만 그 망막 같은 경우에는 신경 외배엽에서 발생학적으로 유래했기 때문에 어떤 신경의 CNS의 어떤 그런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망막은 그 브레인이 그 밖으로 돌출된 그런 확장된 그러한 그 복잡한 그 확장물로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시각에 대한 정보가 그 셀레브럴 코텍스, 특히 이제 그 후두에 있는 비주얼 코텍스로 전달되어지기 전에 그 비주얼 이미지, 그 상에 대한 그러한 그 초기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브레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감각기관이 이 눈, 시각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망막에 있는 5개의 그러한 그 셀 타입을 보게 되면 그 라드와 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 혹은 원수세포로 알려져 있는 그 광수용체 세포, 포토 리셉터 셀과 그리고 바이폴라 셀, 양극세포, 그리고 호리존털 셀, 그 수평세포, 에모크라인 셀, 무축삭세포, 축삭이 없는 그러한 그 세포라서 그래서 무축삭세포, 그리고 강글리온 셀, 그 신경절 세포죠. 그래서 이 강글리온 셀의 엑소는 이게 나중에 그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옵틱 디스크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넘어가서 제2 뇌신경이 되는데 이 엑소는 그 unmyelinated 축삭이 없는 무축삭 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하나씩 보게 되면 그 포토리셉터 셀은 이제 라드, 막대 세포와 그리고 원뿔 세포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막대 세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러한 그 시각 스펙트럼, 전 시각 분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흑백 필름과 같은 그러한 그 수용체 세포고, 원추 세포는 컬러 비전, 컬러 필름과 같은 그러한 그 컬러 비전을 볼 수 있는, 컬러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라드와 콘은 양극세포와 직접적으로 그 시냅스, 신경 연접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대세포는 이렇게 길쭉한 형태고, 콘 같은 경우는 원추 형태죠. 그래서 이 포유류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라드와 콘의 비율은 20대 1의 비율로 그 막대세포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일부 원추세포가 있는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원추세포 같은 경우는 약 600만 개. 그에 비해서 원추세포가 600만 개면 라드는 1억 2천만 개 정도. 120밀리언. 1억 2천만 개 정도가 그 막대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리고 러드 같은 경우는 막대세포는 컨버전시, 여러 개의 막대세포가 하나의 그 양극세포, 바이폴라 셀과 시냅스를 이루죠. 그에 비해서 콘 같은 경우는 콘이 하나의 바이폴라 셀과 신경 연접을 이루고 있죠.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1대1로. 요거는 많은 그 라드와 하나의 바이폴라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폴라 셀은 인터뉴런, 사이신경세포죠. 그래서 포토리셉터, 라드와 콘과 그리고 ganglion 셀을 종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만 콘과 바이폴라 셀, ganglion 셀 이렇게 종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라드와 바이폴라 셀과 ganglion, 콘과 바이폴라 셀과 강글리온 셀이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게 이제 제2 뇌신경이 돼서 셀레브럴 코텍스로 넘어가게 되죠. 세 번째 종적으로 있는 세포가 강글리온 셀이에요. 그래서 신경전 세포는 그 라드와 콘에서 생긴 액션 포텐셜을 바이폴라 셀로부터 시냅스로 그 신경적으로 받아서 요 액션 포텐셜을 엑손을 따라서 축삭을 따라서 옵틱 디스크를 넘어서 옵틱 너브가 되어서 셀레브럴 코텍스로 넘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옵틱 너브를 형성하는 세포가 뭐예요? 제2뇌신경을 생성하는 세포가 강글리온 셀의 엑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뉴런, 즉 사회신경세포가 또 다른 사회신경세포가 허리전털 셀과 에모크라인 셀이죠. 그래서 이 허리전털 셀 같은 경우는 포토 리셉터 셀과 바이폴라 셀을 행적으로 호리전털에게 레터럴 인터랙션, 그 옆쪽으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것이 허리전털 셀이고, 에모크라인 셀, 이것도 이제 무축삭 세포인데, 이 무축삭 세포도 마찬가지로 사이신경세포, 인터뉴런인데, 레터럴 인터랙션, 옆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뭐와 어떤 세포냐, 바이폴라 셀과 강글리온 셀, 바이폴라 셀과 강글리온 셀의 이 레터럴 인터랙션, 옆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시켜주는 것이 에모크라인 셀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호리전털 셀과 에모크라인 셀, 즉 수평세포와 무축삭 세포와 같은 인터뉴런이 포토리셉터 셀로부터 강글리온 셀, 바이폴라 셀, 강글리온 셀로 가는 어떤 신경 정보, 빛에 대한 액션 포텐셜을 통한 전기적인 신호 전달을, 그 신경 정보를 모디파이, 변형시켜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인터뉴런이에요? 호리전탈 셀, 수평세포와 무축삭세포에 의해서 신경 정보를 어떤 모디파이, 변형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빛에 대한 신경 정보가 셀레브럴 코텍스로 이제 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인터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그 신경 정보가 모디피케이션, 그 변형되어서 간다고 합니다. 망막에 보게 되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5종류의 그런 그 세포들이 있습니다. 즉 막대세포나 그 원뿔세포, 막대세포나 원뿔세포, 그리고 양극세포,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그런 그 호리존털 셀이나 아니면 뭐 에모크라인 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글리온 셀의 그 엑손이 나중에 이제 요거 그 옵틱 디스크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레티나는 5종류의 그러한 그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망막에 있는 그런 그 포토 리셉터 셀, 즉 원뿔 세포와 그리고 막대 세포에 이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빛을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그러한 강글리온 셀이나 아니면 에모크라인, 호리존털, 바이폴라 셀, 이러한 세포들에 의해서 빛이 이제 굴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굴절이 있는데, 이러한 굴절의 그 가장 굴절이 적은 부위, 그 부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포비아, 그 중심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에 있어서 이러한 그 5종류의 그런 그 세포들에 의해서 빛이 일반적으로 이제 굴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히 이쪽에 뭡니까? 그 강글리온 셀의 엑소는 그 unmyelinated, 물론 무수섬유라 하더라도, 그래서 비교적 투명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빛이 이쪽에 들어오면서 어떤 굴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 망막을 보게 되면 망막의 어느 한 특정한 부위에 있는 그 포토리셉터 셀과 바이폴라 셀, 그리고 강글리온 셀이 약간 이렇게 비켜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위를 우리가 이제 그 포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비아라는 것은 이 바이폴라 셀이나 아니면 강글리온 셀이 옆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에모크라인이나 하리존털 셀이 옆으로 비껴났기 때문에 이러한 빛의 그 굴절을 최소화하는 그 부위를 우리가 그 포비아, 중심와라고 하고,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 부위를 우리가 매큘라, 그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포비아 중에 가장 중심 부위를 포비올라, 중심 오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큘라, 즉 포비아의 센터 부위, 중심 부위. 그래서 가장 요 중심 오목인 이 부위가 그 시세포가, 특히 이제 그 원추세포가 이쪽에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빛의 굴절이 적기 때문에 가장 시각이 가장 예민한
그러한 부위를 우리가 포비올라, 포비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망막에는 포비아 부위가 있는 반면에 포토리셉터 셀이나 다양한 그런 세포가 없는 요 옵틱 디스크, 이 부위에서는 빛을 감지할 수가 없죠. 요 부위는 빛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옵틱 디스크, 시각 원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위를 통해서 강글리온 셀의 엑손이 이제 브레인으로 넘어가는 부위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빛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포토 리셉터 셀, 광수용체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 부위를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그러한 부위죠.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맹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위에서는 이제 어떤 시각 반응, 포토 리셉션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부위를 우리가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드, 즉 막대세포와 원추세포에서 빛 감지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세포, 라드와 콘에 의해서 이제 빛 감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라드와 콘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시냅스 말단과 그리고 이너 세그멘트, 내측 분절과 그리고 아우터 세그멘트, 가측 분절이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막대세포고, 오른쪽이 이제 원추세포예요. 한 가지 빠진 것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포비아, 중심화, 포비올라, 그 주위 부위를 매큘라라고 하고 상당히 시각이 뚜렷한 부위, 좋은 부위인데, 이 부위에 특히 원뿔 세포가 이제 풍부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가장 밑에 쪽에, 즉 바이폴라 셀과 시냅스를 이루는 꼭 엑손 터미널처럼 끝이 이렇게 좀 볼록한 그 부위를 우리가 시냅스 말단, 시냅틱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양극세포와 시냅스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중심 부위를 우리가 이너 세그멘트, 즉 내측 분절이죠. 이 내측 분절에는 여기 나오는 핵과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아니면 여러 가지 ER이나 어떤 소기관들을 이쪽에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부위를 이너 세그멘트.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쪽을 아우터 세그멘트, 외측 분절, 혹은 가측 분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많은 멤브레인성 디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 부위에 광색소, 포토 피그멘트, 그래서 옵신이라는 GPCR 단백질과 그리고 레티날이라는 그러한 비타민 A의 유도체의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 이제 빛 감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두운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좀 이따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은 소듐 채널이 열려 있고 어두운 상태예요. 그래서 옵신과 레티날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이넥티브 상태에서 소듐 채널이 열리고, 그러므로 해서 소듐이, 요것도 하나의 세포로 보게 되면 이게 세포 외액, 이쪽에 세포 내액이니까 세포 외액에 소듐 이온이 거의 10배 이상 높죠. 그렇게 되니까 소듐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듐에 의해서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사이클릭 GMP에 의해서 이 사이클릭 GMP가 농도가 높고, 그러면서 소듐이 이제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듐 게이티드, 아니요,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클릭 GMP 수준이 높음으로 인해서 이 소듐 채널이 열리고, 그러면 소듐이 이제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듐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 세포가 액션 포텐셜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면 포지티브 차지를 띤 소듐 이온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탈분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뉴로 트랜스미터가 뭐가 방출이 돼요? 글루타메이트가 방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가 방출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방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드와 콘은 각각의 다른 어떤 그러한 빛이나 색깔에 의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막대세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야간의 어떤 시각, 나이트 비전,
그리고 이러한 그 막대세포는 모든 파장의 빛의 그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20분의 1 정도 적은 수의 콘, 그 원뿔 세포는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데일라이트, 즉 낮에 환한 때의 어떤 컬러 비전,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드는 뭐 흑백 필름, 콘은 뭐 컬러 필름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콘 같은 경우는 빛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러드, 그 막대 세포가 손상을, 뭐 유전적이 됐건 아니면 뭐 후천적이 됐건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야맹증, 밤에 이제 빛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밤에 그 시력이 안 좋은 거, 야맹증이 일어날 수 있고, 콘 같은 경우 원뿔세포, 원추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약하게 되면 색을 분간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생맹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빛 감지, 그래서 이러한 그 라드와 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흑백 필름 아니면 컬러 필름과 같은 그런 그 빛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 포토 리셉션을 보게 되면 인액티브 상태에서는 그 로놉신, 옵신이라는 단백질과 레티날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어요. 요 부위에. 그래서 요 멤브레인성 디스크에 여기에 포토 세그멘트인 그 광색소인 로놉신이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빨간색과 그 레티날과 그리고 초록색의 그 옵신 단백질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G 단백질. 근데 G 단백질인데 그 뭐예요? 그 이 레티나, 그 망막에 있는 G 프로테인을 G 트랜스듀신이라고 그래요. G 트랜스듀신. 그러니까 G 알파, G 알파 I, G 알파 Q 뭐 이러는데, 하여튼 이 레티나 그 망막에 있는 G 프로테인을 G 트랜스듀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옵신은 GPCR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인액티브 상태에서 보게 되면 노놉신이 컴플렉스를, 레티널과 옵신 컴플렉스를 이루고, G 트랜스듀신은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인액티브 상태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 세포 안에는 사이클릭 GMP가 뭐 유난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릭 GMP가 높음으로 인해서 인액티브 상태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팅 소듐 채널,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CNG라고 얘기해요.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팅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즉 사이클릭 GMP가 높으니까 사이클릭 GMP에서 매개된 소듐 채널이 열리는, 소듐 채널이 열리게 되면 요거를 하나의 세포로 보게 되면 요게 인트라셀루라 플루이드가 되고, 요건 익스트라셀루라 플루이드가 돼요. 그러면 익스트라셀루라 플루이드, 세포 외에는 소듐 이온이 세포 내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죠. 그렇게 되면 채널이 열리게 되니까 소듐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세포 안에 소듐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소듐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여기서 막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에서 역치 값에 도달하게 되면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포, 요 로드가 됐건 콘이 됐건 요 세포에 액션 포텐셜이 생겨서 여기에 글루타메이트가 저장되어 있다가 어두운 상태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막 방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 글루타메이트가 방출을 하게 되는데 어두운 상태예요. 빛이 없을 때. 그러면 글루타메이트가 뭐와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요? 바이폴라 셀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근데 바이폴라 셀을 스티뮬레이션 시키는데 바이폴라 셀의 활성을 억제해주는 오프 바이폴라 셀을 활성화 시켜줘요. 그럼 오프 바이폴라 셀은 오프 셀이 이게 뭐와 또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요? 강글리온 셀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데, 강글리온 셀을 활성화 시켜주는 게 아니라 강글리온 셀의 신호를 블로킹 해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빛을, 어두운 상태를 얘가 이제 빛을 감지 못하고 껌껌한 빛을, 어떤 시각을 볼 수 없는 그런 그 껌껌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다크, 어두운 상태에서
글루타메틱이라는 EPSP를 유발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서 이 신호가 이게 강글리온 셀에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오프 바이폴라 셀, 그러니까 인액티브 상태의 양극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니까 바이폴라 셀의 시그널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강글리온 셀에서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빛이 오게 되면 이때 이제 이 세포가 액티브 상태가 되죠. 빛이 와요. 그럼 멤브레인 디스크에 빛이 와요. 빛이 라이트가 오는 거예요. 라이트가 오게 되면 옵신으로부터 레티날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걸 탈색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G 프로테인에 옵신과 레티날이 붙어 있던 것이 레티날이 떨어져 나가면서 옵신의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G 트랜스듀신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G 트랜스듀신은 어떠한 지단백질이냐면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가 뭐예요? 사이클릭 AMP나 사이클릭 GMP를 분해해주는 효소예요. 그렇게 되면 사이클릭 GMP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GMP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아까 사이클릭 GMP,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 닫히게 되죠. 닫히게 되면 소듐 채널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던 포타슘 채널을 밖으로 나게 되니까 요게 탈분극이 안 되고 도리어 과분극이 되죠. 그러면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블로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이폴라셀, 바이폴라셀은 그냥 상태를 있고 도리어 온 바이폴라셀이 활성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바이폴라셀로부터 뭐가? 그 강글리온 셀이 활성화되어서 강글리온 셀로부터 그 엑손이 어디로? 그 옵틱 디스크를 넘어서 옵틱 너브를 통해서 빛을 감지해주는 비주얼 코텍스 빛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G 트랜스듀신 활성화시켜주고 사이클릭 GMP 포스포디 에스터레이즈의 활성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이클릭 GMP 농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시그널은 도리어 온 바이폴라 셀이 활성화되면서 시그널은 도리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빛에 의해서 그 원래 억제하고 있던 시그널을 블로킹 해줌으로 인해서 시그널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탈억제, 아까 인액티브 상태에서 이니비션 하고 있었잖아요. 이니비션 하는 것을 블로킹 해줌으로 인해서 억제하던 것으로부터 탈억제가 됨으로 인해서 시그널이 증가되는 그 현상을 어떤 빛에 있어서 탈억제작용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설명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보게 되면 멤브레인 디스크, 밑에 있는 게 멤브레인 디스크죠. 그죠? 멤브레인 디스크가 있었고, 옵신과 레티나리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는데,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를 쳐요? 그 레티나를 쳐내죠. 그러면서 옵신의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고, 그러면 G 프로테인, G 트랜스듀스는 뭐라고 했었어요?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 그러면은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는 요 세포 안에 있는 사이클릭 GMP를 GMP로 분해해주죠. 하이드로라이스, 분해시켜줘요. 그러면 사이클릭 GMP가 아까 소듐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티드 소듐 채널을 열고 있었는데, 요 사이클릭 GMP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채널이 닫히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요 안에 소듐 이온이 농도가 낮아지고 액션 포텐셜의 발생 빈도는 도리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전에 어두운 상태에서 증가되었던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이 도리어
감소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디스이니비션, 이 포토 리셉터에 있어서의 탈억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시야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글리온 셀 액손, 즉 그 포토 리셉션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세포가 강글리온 셀이고, 이 강글리온 셀에서 액손이 그 옵틱 디스크를 통해서 이제 옵틱 너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후디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그 비주얼 코텍스 시각 중추까지 가는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레터럴 제니클레이트 뉴클레어스, 그 외측 슬상핵이라고 우리 이야기죠. 혹은 뭐 바깥쪽 그 무릎 핵이죠. 그래서 그 부위에 한번 시냅스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이 옵틱 너브가 나중에 옵틱 레디에이션, 그 시각로 부채살이 되어서 이 시각로 부채살이 그 비주얼 코텍스에 이제 그 터미네이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강글리온 셀에서 옵틱 액손이 이제 옵틱 디스크를 넘어가면서 옵틱 너브가 됩니다. 제2 뇌신경이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옵틱 키아즘, 옵틱 키아즘이 이제 그 시신경 교차라는 부위죠. 그래서 시신경 교차를 통해서 중간에 이제 크로스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다 크로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보게 되면 요게 나살 레티나, 그리고 바깥쪽을 이제 템포럴 레티나라고 하는데, 이 나살 레티나, 즉 좌측 눈의 나살 레티나에서 유래한 그 옵틱 너브와 그리고 우측 눈에서 유래한 그 옵틱 너브가 이제 크로스를 하게 되죠. 반대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템포럴 레티나, 좌측에 있는 템포럴 레티나는 나중에 입시 레티널이 동치로 가게 되고, 우측에 있는 템포럴 레티나에서 유래한 그런 시각 정보는 옵틱 너브가 중간에 옵틱 키아즘에서 크로스하지 않고 동측으로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 템포럴 레티나에서 유래한 시각 정보는 어디에? 오른쪽 옵틱 비주얼 코텍스에 신경 정보를 보내주게 되는 거고, 왼쪽도 왼쪽 템포럴 레티나에 유래한 시각 정보는 그 왼쪽에 있는 비주얼 코텍스의 시각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글리온 셀의 템포럴 레티나에서 유래된 것은 입시 레터럴리 동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살 레티나, 이 코 쪽에 있는 레티나에 유래한 그 신호는 컨트롤 레터럴리, 왜냐하면 옵틱 키아즘, 시신경 교차에서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비주얼 코텍스에 이제 그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부위에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부위에 어떤 그런 그 시각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오른쪽 눈에 그 템포럴 레티나에서 유래된 것은 다 이쪽 부위죠. 이쪽 부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요 부위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부위, 그래서 오른쪽 눈에서 요 템포럴 레티나에 있는 것은 이 시야 중에 비교적 왼쪽, 그리고 나살 레티나는 그 오른쪽 눈의 나살 레티나에서 있는 그 광수용체 세포는 오른쪽 시야 중에 오른쪽 바깥쪽 분야, 그죠? 그리고 오른쪽의 안쪽 분야는 요쪽, 그 템포럴. 마찬가지로 왼쪽 눈에서는 왼쪽 눈의 나살 레티나는 왼쪽 시야의 바깥쪽, 그리고 왼쪽 눈의 템포럴 레티나에 유래한 것은 왼쪽 시야의 비교적 오른쪽 부위. 그래서 요 겹치는 부위가 양안시야. 왜냐하면 이 겹치는 부위에서는 오른쪽 눈의 그 템포럴 레티나에서도 볼 수 있고, 이 부위는 그 왼쪽 눈의 템포럴 레티나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눈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왼쪽의 단안 구역에서는 오른쪽만 볼 수 있죠. 왼쪽 눈의 나살 레티나를 통해서만 이쪽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시야의 단안, 오른쪽 시야의 단안은 오른쪽 눈의 나살 레티나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옵틱 너브. 오른쪽에 옵틱 너브에 손상을 받게 되면은 어느 부위가 안 보이겠어요? 오른쪽 시야, 단안구역, 요쪽. 그러니까 오른쪽의 바깥쪽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만약에 옵틱 키아즘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디가 손상을 받아요? 요쪽. 옵틱 키아즘 요쪽을 손상을 받게 되면 요쪽 왼쪽에 단안구역, 오른쪽 단안구역. 그래서 가운데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터널 비전. 우리가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밖에는 터널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그 터널 구멍으로만 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디에 손상을 받게 되면 그런 그 터널 비전이라는 그런 병적인 상태가 되겠어요. 터널 모양처럼만 보이겠어요. 이 옵틱 키아즘이 손상을 받게 되면 터널 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부위 손상을 받게 되면 터널 비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옵틱 레디에이션, 오른쪽에 옵틱 레디에이션을 받게 되면 어디에 손상을 받게 되겠어요? 이쪽 부위 손상을 받게 되면 따라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 그러니까 이쪽을 손상을 받게 되면 이쪽으로 가서 이쪽.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이제 손상을 받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쪽에서 이쪽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니까 이제 왼쪽 이쪽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부위만 보이겠어요? 랩트럴 비전 필드 이쪽. 왜냐면 이쪽은 왼쪽 단안 구역이기 때문에 왼쪽의 레터럴 쪽에. 왜냐면 오른쪽은 어차피 뭐예요? 여기가 양안 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은 보이고 이쪽은 요거에 의해서는 안 보이지만 뭐에 의해서는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왼쪽 눈 중에 요 부위에 의해서 이쪽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3번이 손상을 받게 되면 어느 부위에 레프트 레터럴 비주얼 필드 단안 구역 중에 왼쪽 레프트 레터럴 요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고 어디까지 보이겠어요? 중심 부위로부터 오른쪽.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이만큼은 보이지만 이만큼은 안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손상을.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렇게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느 신경의 어느 부위에 이제 어떤 손상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